이번에는 다항식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곱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셨죠?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 곱하기 다항식이라든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배우셨고요. 다항식의 곱셈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거든요. 자, 무슨 법칙을 이용했었다? 분배 법칙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는 항이 좀 길어지고요. 미지수 개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 4장을 빈틈없이 붙여 만든 콜라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사진 4장의 넓이를 각각 구하고 이것이 등식으로 성립하는 걸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림이 참 이쁘네, 그죠? 자, 일단은 보니까, 자, 그럼 여기는 A이고 여기는 B입니다. 가로가.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X고 여기는 Y네요. 그러면 전체 세로는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구하시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넓이는 A 곱하기 X가 돼서,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자, AX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배 모양의 그림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X죠. 그래서 우리가 BX가 되겠고요. 자, 여기 불가사리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A고 Y니까 여기는 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Y니까 뭐가 되냐면 BY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넓이는 AX, BX, AY, BY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AX 더하기 BX 더하기 AY 더하기 뭐다? BY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로가 A 플러스 B이고 세로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1번 기억나시죠? 자, AX. 자, 2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AY. 자, 3번 하면 BX. 4번 하면 뭐다? 바로 여기가 아까 지우면서 같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B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한 거나 이걸 직접 우리가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서 계산한 거나 서로 또 다 같지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마다 같다라고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자, 다항식 곱셈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무순항끼리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이 2개고 항이 3개이기 때문에 모두 몇 번을 분배를 하게 되냐면 몇 번? 6번이죠. 그래서 X도 한 번씩 분배하시고요. 자, 2도 한 번씩 분배를 하셔서 항이 총 6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무슨 항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동류항 계산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힘든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치수법칙과 그리고 곱셈 공식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류항을 보시면 x 세제곱은 우리가 동류항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2차항이 x제곱하고 2x제곱이어서 더하면 3x제곱. 자, 3x하고 2x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5x가 되고 상수항은 6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자, 다항식 곱셈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계산하시면 돼요.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항이 2개, 3개죠? 그럼 모두 몇 개? 그죠? 6개 항이 생기고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자, x 세제곱. 자, 2번, 자, x 곱하기 마이너스 4x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자, 3번 하면 우리가 3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도 계산하거든요. 자,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근데 그걸 옆에 안 적고요. 이렇게도 적어요. 자,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약간 가로 계산하고 세로 계산이 좀 섞인 건데요. 이거 세로 계산, 동류항 계산하기 좀 쉽게 여기 밑에다 적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x가 되고요. 6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자, x 세제곱이고요. 자, x 제곱은, 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겠고, 자, 1차항은 7x 그리고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많이 하셔서 속도를 좀 빨리 해두셔야 돼요. 자, 이번은 항이 3개 생겼네요. 그럼 모두 몇 개? 그렇죠. 9개 해가지고 우리가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x 제곱. 자, 2번, 마이너스 2xy. 자, 3번 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4번 하시면요, 3xy가 되겠고요. 5번 하시면 마이너스 2y 제곱. 자, 그 다음 6번 하시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y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자, 2하고 3x 곱합니다. 그러면 6x가 되겠고요. 8번, 2 곱하기 마이너스 2y 하시면 마이너스 4y.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9번입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동량 계산해야 되는데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 x제곱항 보겠습니다. x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3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xy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xy항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xy에서 2xy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xy만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x하고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플러스 4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y는 동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y 단독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y항 보이시죠? 자, y항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y하고 마이너스 4y가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y가 되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차항을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xy도 몇 차입니까? 요 2차입니다. 왜 2차가 되냐면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차긴 2차예요. 그래서 xy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2차항이 그러니까 y제곱 2차항이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로 와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을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놔둬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잡해질 걸 대비해서 그리고 내림차순을 배웠기 때문에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곱셈에서도 수호의 곱셈에서와 같이 역시 뭡니까? 그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법칙 삼총사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고요. 자, 특히 우리가 전개를 하려면 무슨 법칙? 그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같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쓰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자, 세 당시 ABC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덧셈과 뺄셈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주어진 식을 최대한 어떻게 해라? 그죠? 간단하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AB-2BA입니다. 그러면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무슨 법칙에 의하면, 그죠? 교환 법칙에 의하면 AB나 BA나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살짝 고쳐주면, 뒤에 있는 BA를 뭐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AB를 고치시면 되겠죠? 요거는 계산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AB를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죠? 일단 마이너스 해둔 다음에 A는 3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XY라고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요건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적고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y죠. 자, 확실히 차수가 좀 늘어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놔두고요. 자, 우리가 1번 하시면은 자, 치수법칙하고 우리가 분배법칙 같이 결합이 됩니다. 자, 3x 4제곱입니다. 자, 2번 하시면요. 예, 우리가 6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x 제곱 y 제곱이 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하시면요. 자,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뭐다 y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 하시면은 더하기 2xy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동량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량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자, 4제곱은 이 자체가 동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량이 있는 거는 여기 있네요. 자, 6x 세제곱 y 하고요.
4x 세제곱 y를 빼내요.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자, 2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y 제곱하고 x 제곱 y 제곱도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하고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7x 제곱 y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2xy 세제곱은 우리가 동류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 곱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말은 안에 있는 항의 모든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뭐다?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곱셈이 좀 계산이 복잡하다, 그죠? 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AB하고 BA가 같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마이너스 AB를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겠고요. 이번에는 BC-AB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살짝 이거는 B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데 한 번은 앞에 곱해져 있고 한 번은 뭐다? 뒤에 곱해져 있잖아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어쨌든 AB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BA하고 똑같죠? 그러면 B가 앞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xy.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C에서 A를 빼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류항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xy에서 마이너스 4xy를 빼야 돼요. 자, 이제는 이런 건 좀 암산하시면 참 좋은데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항상 적어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뒤에 백입니다. 그러면은 덧셈으로 고쳐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뭐가 됩니까? 6xy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뭘 뺀다? 여기 있는 3x 제곱을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 제곱에서 y 제곱을 빼면 다행히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1, 2, 3, 4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6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하시면은 마이너스 5x 4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 하시면 플러스 12에 x 제곱 y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하시면 마이너스 10x 세제곱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동류항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6x 세제곱 y하고 마이너스 10x 세제곱 y가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x 제곱 y 제곱이 되겠습니다. 판석이 좀 엉망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식이 복잡하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다항식 곱을 전개할 때는 이제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질과 중학교에서 배운 뭐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공식이네요. 자, 중학교에는 자,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항이 몇 개였다? 2개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이 몇 개다? 2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안에 있는 3개를 중에서 2개를 묶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무슨 개념이 되냐면 치환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럼 완전 제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앞에 거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2배 요거하고 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C를 제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완전 제곱, 거듭 제곱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중학교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에 아까 C도 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면 바로 2AC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BC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C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 있는 항들은 모두 다 2차식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단독으로 2차가 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둔 다음에 뒤에는 2AB, 2BC, 2CA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항이 2개인 것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항이 3개일 때도 완전 제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우셨던 것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즘에 뭐 2학년에
저도 이런 거 좀 배우지만 이제 3학년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었고 이건 합차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도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 넓이를 전체 우리가 전개했을 때 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은 기억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진 항은 모두 다 차수가 몇 차다? 2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얼마다? 2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요. 이 모양을 최종적으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오래 가도록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의 특징은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수가 전부 다 뭐다? 그죠?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항이 두 개일 때 완전 제곱식의 특징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고 마지막도 제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항이 하나 더 늘어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C도 제곱이 되고요. 자, C를 한 번씩 곱해줘서 항상 옆에 개수가 얼마다?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살짝 변형한 공식이 뭐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세 개에서 공통인수가 뭡니까? 2지요. 그래서 거기 하나 좀 체크해 두시면 좀 좋은 게 뭐냐면 이걸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바로 2로 묶어내요.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도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외우지만 이렇게도 많이 외우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이제 다항식 전개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래요. 세제곱 우리가 배워본 적이 공식으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 곱하기 뭐다? 그죠? 1차 곱하기 2차를 하시면 바로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차 곱하기 몇 차다? 2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중학교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중학교 방법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항이 3개가 됐는데 앞에서 우리가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곱셈에서 맞죠?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a 곱하기 a 제곱하면 a 세제곱이 되고요. a 곱하기 2ab 하면 2a 제곱 b가 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 제곱 곱하면 ab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b 곱하기 a 제곱입니다. 그럼 a 제곱 b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하면 b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2ab 제곱.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b 곱하기 b 제곱은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동료항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동료항이 몇 개가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자, 첫 번째는 자, a 제곱 b항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2a 제곱 b고 여기는 a 제곱 b니까 자,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a 제곱 b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ab 제곱이고 여기는 2ab 제곱이기 때문에 동료항이죠. 그래서 이때도 1하고 2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ab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하셔야 되냐면 자, 공식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무턱대고 암기하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완전 제곱식을 공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들은 모두 다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림차순을 배우셨기 때문에 a 제곱 다음에 나오는 항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되고 자, 차수는 항상 몇 차다? 2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 b 항이 두 번째 오는 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 공식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요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몇 제곱입니까?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그러면은 각 항이 모두 다 뭐다? 세제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세제곱 다음 항은 무슨 항입니까? 그죠? a 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합하면 항상 몇 차가 돼야 된다? 3차가 돼야 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b가 몇 차다? 1차가 되는데 우리가 지수에 있는 일은 뭐한다? 생략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A항이 나오겠죠? 그럼 A항이면 B는 제곱항이 돼야지만 3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은 우리가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수는 1이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요 두 항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여기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3을 곱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4제곱은 요 공식 요렇게 외우시는 거 아니거든요. 요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해두시고 요거는 3차만 그냥 요 모양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그래서 세제곱은 항상 차수는 몇 차다? 3차고 개수도 얼마다? 3이다 라고 외우시면 좀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사실은 요거는 곱셈 공식보다는 나중에 무슨 공식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되냐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돼요. 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게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죠.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항이 2개, 몇 개다? 우리가 3개이기 때문에 모두 6개 항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번 하면은 A 세제곱, 그 다음 2번 하면은 A 제곱 B, 그 다음 3번 하면은 AB 제곱이 나옵니다. 자, 4번 하시면은 A 제곱 B, 5번 하시면은 마이너스 AB 제곱. 자, 그다음 6번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식이 좀 간단해지는 것이요. 자, 마이너스 A 제곱 B가 있고 A 제곱 B가 있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자, 그 다음 AB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AB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딱 뭐가 남냐면 A 세제곱하고 뭐다? B 세제곱을 더한 것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뭐가 된다고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뭐다?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배워요. 자, 1차 곱하기 2차면 몇 차가 나온다? 일단 3차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식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완전 제곱식은 좀 아니에요. 왜?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뭐다? 완전 제곱식인데 그냥 개수가 얼마다?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1차에서 플러스고 2차에서 마이너스라면 3차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규칙이 플러스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플러스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그 답이 항상 뭐로 나온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나온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은 암기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같은 우리가 풀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 문제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이걸 전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전개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자, 어떻게 두 가지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3차이기 때문에 1차 곱하기 몇 차다? 2차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어떤 식하고 참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게 하고 비슷할까요? 그렇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제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제곱은 전부 다 뭐다? 3차야. 그래서 A 세제곱. 자, 그 다음은요 A 제곱 B. 그 다음은요 AB 제곱. 마지막에 B 세제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세제곱 공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앞에 개수가 얼마다? 3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하고 우리가 배웠던 식의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A-B는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뺄셈을 덧셈으로 꽂히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A-B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는 그대로인데 B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을 한다?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B는 제곱하면 그냥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3A
B 제곱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는 마이너스 B를 세제곱을 하면 이때 음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요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겁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합으로 더해지면 세제곱을 하면 전부 다 플러스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차하게 돼요. 그래서 세제곱이 플러스면 우리가 그 다음 항은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뭐다? 플러스. 마지막 항은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외우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거는 앞에 좀 비슷한 게 좀 기억나야 돼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제인데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전개했더니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에서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1차 곱하기 2차니까 몇 차다? 3차인데 여기가 뭐다?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다? 1차가 플러스면 2차는 마이너스, 3차면 뭐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좀 느낌으로 외우시면 좀 편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얘하고 딱 반대예요.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요것도 뭐다? 마이너스 b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러면은 b 대신에 뭐를 대입할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a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게 좀 계산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앞에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a 세제곱. 자, 1번. 자, 2번 하면 플러스 a 제곱 b. 자, 3번 하면요. 바로 ab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면서 이제 부호가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반대로 바뀌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b 없어지고요. 소거되고 ab 제곱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는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b만 딱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b에다가 뭘 대입했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예제와 이 문제 6번은 약간 세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호만 약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이 없는데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공식이기 때문에 전부 뭐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 자, a 플러스 b 플러스의 전체 제곱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특징. 자, 제곱이니까 전부 다 몇 차다? 2차. 예, 그리고 개수도 얼마다?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입니다. 자, 3차면 모든 항의 차수는 몇 차다? 3차고요. 개수도 얼마다?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a-b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교차. 뭐가 교차? 부호. 그래서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a 플러스 b에다가 1차, 2차를 곱하면 3차가 나오는데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항이 두 개만 남는데 자, 1차가 플러스고 2차가 마이너스면 3차는 당연히 뭐다? 플러스가 되고요. 1차가 마이너스고 2차가 플러스가 되면 3차는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제가 좀 가르쳐드렸던 방법을 살짝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을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저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곱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전개하면 항이 9개가 나오는데요. 요거 보시면 항이 몇 개다? 6개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걸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는 A고요. B가 뭐다? 2B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치환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는 뭐다?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속으로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셔야 되냐면, 자, 요거는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거다? 자,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외우기 그림 옆에다 적어 놓고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앞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2ca를 다 더한 것이 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 대신에 뭐를 2b를 넣어준 거고요. c 대신에 뭘 넣어준 거다? 마이너스 c를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은 이 ab잖아요. 그러면 b 자리에다가 뭘 대입했다? 2b를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 자리에다가 2b 대입하고 c 자리에다가는 뭘 대입했다? 마이너스 c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그리고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자, a는 그대로 a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이 부분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b를 제곱하면 4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c를 제곱하면 그냥 c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b 하면 4ab가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bc,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ca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예, 그냥 전개하면 항이 몇 개다? 9개에다가 동료한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바로 뭐다?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공식을 암기를 하는 차원에서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그럼 a-3b 세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물론 세제곱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딱 보자마자 a-b의 세제곱 공식을 이용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습함수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러면 자, b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바로 3b를 대입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처음 a 세제곱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a 제곱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b 자리에다가 뭘 대입했다? 3b를 대입했다는 것이 교과서 풀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a까지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 b 대신에 뭘 대입했다? 3b를 대입해서 우리가 제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세제곱 자리에서 b 대신에 역시 뭐다? 3b를 대입해서 계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산하시면 3 곱하기 3은 9가 돼서 마이너스 9a 제곱 b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 9입니다. 그러면 9, 3 얼마다? 27.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얼마다? 27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27b의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만, 공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중간 단계를 뭐 하기 위해서다? 생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공식 외워서 대입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식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공식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불러볼까요? 자, 우리가 2차니까 전부 다 차수는 2차에다가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개수도 얼마다? 우리가 2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좀 쓰지 않았던 용어이긴 한데요. 고등학교에서 좀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얘입니다. 자, 우리가 전개를 할 때 A, B 다음에 B, C가 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C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순환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다시 C에서 A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걸 무슨 꼴이라고 하냐면 순환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라는 소리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B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B를 C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C를 대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C의 제곱 하신 다음에요. 더하기 2배 A는 그대로 근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C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C 자리에 마이너스 C를 A 자리에 A 자리에는 그대로 뭐다?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히 길이가 길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그대로 되고요.
마이너스 2ab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bc가 되고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2ca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정리하면 항이 9개 나와요. 근데 여기 공식으로 해보시면은 우리 항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공식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더하기 3y의 전체 세제곱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딱 보니까 무슨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딱 보자마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a 플러스 b의 뭐다? 전체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외워볼까요? 자, 일단은 세제곱은 전부 다 뭐다?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제곱 다음에 b, a 다음에 제곱 이렇게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는 전부 다 얼마다? 3이 된다라고 우리가 외워달라고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얼마다? 2X고 B가 얼마다? 3Y가 된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의 그러면 세제곱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A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보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AB 제곱. 자, 그래서 뒤에는 3y를 제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y를 뭐하면 되겠어요? 세제곱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2x 세제곱합니다. 자, 2x 세제곱하면 8x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2에 제곱하면 4. 그러면 3, 4, 12. 12에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36x 제곱 y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9거든요. 그러면 3이는 6. 6, 9 얼마다? 6, 9, 54. x,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을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7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이 좀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활용을 하려면 공식을 좀 자주 보셔가지고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은요 눈에 익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에 익는다는 말은 딱 보면 이게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보이십니까?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될지. 자, 이건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부분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2x가 뭐다? a고요. y가 뭐다? b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4x제곱은 당연히 2x를 제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 ab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y 맞죠? 그리고 y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외우시면 어떻게 되죠? 풀! 자, 즉 요거 구하시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거든요. 요거는 원래 그냥 전개하면 항이 6개가 나오는데 지금 전개된 건 뭐다? 공식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답은 2x 세제곱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y를 세제곱한 걸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8x 세제곱에다가 뭐를 y 세제곱을 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눈에 익혀가지고 빨리 푸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눈이 좀 보여야 됩니다. 자, 어떤 공식 이용한 문제일까요? 어떤 공식? 요거는 뭐냐면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이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는 b가 뭐다? 그죠? 4b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보세요. 중간에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곱하면 뭐다? 4ab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b제곱인데 4b를 제곱하면 16b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공식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 익어지면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a 세제곱에다가 뭐를? 자, 4b를 우리가 세제곱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요, a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요 6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의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좀 길어가지고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보지만 여기는 3, 4번은 확실하게 뭡니까? 공식을 외우니까 짧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는 게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확장됐네요. 자, 뭔 소리냐면 자, x 더하기 y는 3이고 xy가 1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죠?
자, 이른바 자, 하나 적어두세요. 자, 여기 바로 식 변형 문제입니다. 자, 식 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힌트가 합, 곱, 그리고 차로 주어져 있을 때 요 식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이 들어가게끔 뭐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보신다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x 플러스 y를 세제곱한 것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 y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자, 우리가 3차니까 전부 다 3차에다 개수가 얼마다 3이고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공통인수가 3xy거든요. 그래서 묶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항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플러스 y 세제곱에서 실제로는 여기 항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항이 나오냐면 3xy의 x 플러스 y 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요 이항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3의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3xy가 얼마입니까? xy 1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 더하기 y는 얼마다? 3이어가지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자 3의 세제곱이 27이고요. 여기 있는 9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9가 돼서 답은 얼마다? 18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x 플러스 y를 세제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나온다는 것만 이용하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요. 이 식 변형 공식 자체를 뭐다? 뭐하셔야 된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배우셨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x 플러스 y제곱에서 뺍니다. 빼는 이유가 요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잖아. 뭐가 더 나와 있습니까? 그죠? 2xy가 더 있어. 그래서 여기서 더해졌기 때문에 뭐 한다?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는요, 요거를 전개했을 때가 항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나온 항을 뭐 했다? 뺐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식 변형 공식 외우는 방법이 또 있는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자, 플러스죠? 색깔이 자, 플러스죠? 플러스죠? 자, 그럼 여기는 뭐다? 가운데가 뭐가 된다? 교차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식변형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뭐 하고 있으셔야 되냐면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변형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8번이네요. 문제 8번은 제가 완전히 가려버렸네요. 자, 요거는 그럼 칠판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은 이번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 8번. 자, x-y는 마이너스 2고요. 이번 xy가 얼마다? 3이랍니다. 그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을 부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도 식변형 공식을 써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힌트가 얘인데 이걸 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나오려고 하면 자, 주어진 x-y를 분명히 세제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공식 외워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 전부 다 세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풀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개수는 얼마다? 3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x세제곱, 자, 여기서 공통인수는요, 마이너스 3xy입니다. 그래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y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요? 그죠? 요거죠, 요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요것만 남겨도 얘를 뭐 한다? 이항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y 세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계산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발전해서 이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앞에 비슷하죠? 자, 앞에 어떻게 됐죠? 자, 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플러스면 풀마 풀이에요. 여기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죠. 그럼 뭐가 된다? 마풀 마야. 그래서 여기서는 세제곱하고 1차하고 뭐다? 우리가 부호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형공식에서 그럼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그럼 x-y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y는 3입니다.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2죠. 자, 답은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3, 3은 9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자,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식 변형 공식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 변형 공식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어디에서 왔다? 그렇죠.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에서 왔어요. 자, 근데 여기 항이 뭐다?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뺍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차, 여기 몇 차다? 1차. 여기는 뭐다? 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가운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사실은 대입해도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세제곱을 마이너스의 세제곱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뭐로 바뀐다? 그죠? 가운데 플러스 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이것도 우리가 식 변형 공식으로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완전 제곱에 대한 식 변형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3차식에 대한 식 변형 공식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명 끝났고 이번에 수학 영양 기르기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영양 기르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개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세로로 계산한 거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세로 계산 안 하더라도 앞에서 배운 공식으로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자, 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바로 A가 얼마다? X. 자, B가 얼마다?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서 공식 배우셨죠? 자, 요 공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규칙을 찾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규칙을 찾고 있냐면 자, 이렇게 세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세로 계산을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문자까지 쓰기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만 이렇게 딱 떼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개수만 딱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그다음 x-1에서 개수만 딱 떼면 어떻게 되냐면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도 자, 십진법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가 우리가 10 곱해지면서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수가 커진다고 생각해서 개수만 떼놓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된다? 1 때문에 전부 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동료한 계산을 해주시면 가운데는 항상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냐면 남는 거는 제일 앞항과 제일 뒷항이 남는데 뒷항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죠? 1하고 마이너스를 항상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1차하고 2차를 곱했기 때문에 몇 차다? 3차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규칙이에요. 자, 2번 한번 살펴볼까요? 2번은 자, 1차 곱하기 9차네요. 와, 그럼 몇 차가 나와야 되죠? 그죠? 10차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식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는 x-1인데 여기는 전부 다 항이 전부 다 플러스로 돼 있는데 개수가. 근데 개수가 전부 다 얼마다? 1이죠?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세로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하고 곱한 거 전부 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느냐? 가운데 다 없어지고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만 남아요.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가 추측했듯이 1차하고 9차를 곱하면 몇 차다?
10차가 되고요. 그래서 상수항은요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죠. 이유는 차수가 늘어났고요. 항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차수도 늘고 미지수의 개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외우기 어렵겠지만 잘 외우셔야지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입니다.